새해만 되면 이것 때문에 엄청 난리예요. 최초의 컴퓨터 마우스도 여기서 처음 공개됐고 This is how you turn it on. 최초의 아이폰도 이곳에서 처음 등장했죠. 혹시 또 모르죠? 올해 공개된 이 알쏭달쏭한 귤껍질 벗기기 장난감이 전세계 필수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1Q0 수사팀 CES를 집중 수사하라. 오바. 저는 오늘 이걸 파헤쳐볼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젠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주목하세요. 간단히 말해 세계 최대 글로벌 가전 IT 쇼입니다. 모든 영역의 기술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곳이죠. 축구장 26개를 합친 크기의 라스베이거스 전시장에서 쇼가 펼쳐지고요. 글로벌 대기업 회장님들, 정치인들, 시장님들, 유명인들까지 대거 등판하고요. 기자, PD들의 취재 열기도 아주 뜨겁죠. 저희는 뭐라.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 뿐만 한 게 없다. 오늘의 유토피아도 내일은 현실이 될 테니까. 과거엔 상상에만 머물렀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현실로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렌즈가 막 5개씩 들어간다고 하면 미친놈 취급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올해 공개된 이 제품 헤스티아는 휴대폰을 천체 망원경으로 바꿔줍니다. 이 사진들 다 내 휴대폰으로도 찍을 수 있대요. 말도 안 돼. 헤스티아는 올해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죠. 재밌으니까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이건 가방처럼 생겼지만 윌텍스가 만든 세계 최초의 휴대용 전자레인지입니다. 기존의 전자레인지는 자동차 배기량에 맞먹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전혀 내뿜지 않는데요. 진짜 가방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것도 올해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이건 뭐냐고요? 네, 맞아요. 자판기예요. 대신 인간의 도움 없이 1시간 최대 60인분의 주문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이동형 로봇 레스토랑입니다. 헤어스타일 바꾸고 싶으신가요? 이 거울한테 먼저 물어본 뒤 미용실로 가시면 되고요. 이 자전거와 함께라면 장거리 라이딩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네요. 챗 GPT가 탑재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알쏭달쏭하다고 말한 이 귤같이 생긴 장난감, 사실 올해 혁신상을 받은 심리치료용 스마트 토이입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쓸 수 있고요. 자각행동을 최대 60%까지 줄여준다고 하죠.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또 모르잖아요. 세상이 온통 이 제품들로 가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세계 최초의 마우스 보여드렸었죠? 그 밖에도 역대 CES에서는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기,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세계 최초의 디지털 캠코더, 세계 최초의 CD 플레이어, 세계 최초의 휴대폰 등 해마다 우리 삶을 통째로 뒤흔들 혁신적인 제품들이 공개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최초의 자율주행차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 전 아우디가 CES 무대에서 처음 공개한 바 있고요. 당시 아우디 회장은 10년 뒤에는 자율주행이 현실화될 것 이라고 예측했는데 어떤가요? 벌써 현실이 됐죠? 삼성도 지난 2013년 플렉서블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는데 이제는 40만 번 접었다 펴도 멀쩡한 폴더블 폰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물론 뛰어난 제품들만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역대급 망작이라고 불리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미국 수리협회는 해마다 CES가 끝나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제품들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올해 벌써 4년째 열릴 예정인데요. 몇 개만 알려드릴까요? 이건 보통 립스틱이 아닙니다. 입생로랑에서 만든 300달러짜리 립스틱이죠. 앱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립스틱 색상을 즉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색조를 구매하는 게 훨씬 단순함에도 복잡하게 디지털로 대체한 최악의 제품이라는 호평을 받아야 했습니다. 200달러짜리 머그컵은 어떠신가요? 커피를 뜨겁게 유지해주는 기능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굳이 머그컵까지 스마트폰에 연결해야 했을까요? 최근 업그레이드된 제품에서는 머그컵으로 내 아이폰 위치를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우! 무엇보다 배터리 교체형도 아니에요. 수명이 다 되면 버려야 합니다. 결국 존재해선 안 되는 제품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죠. 그렇다면 2023년 무려 혁신상을 받았던 이 제품은 어떨까요? 세계 최초의 소변검사 플랫폼 두둥.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변기 안에 넣어두고 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스마트 기기죠. 소변 안에 약 3,000가지 성분이 있는 건 팩트. 4년의 개발 기간, 13가지 특허를 받았던 이 제품이지만 누구의 소변인지 구분할 수도 없고 그렇게 수집한 건강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USB 포크, 블루투스 칫솔... 할 말이 없네. 다시 올해 CES로 가보죠. 올해 주제는 바로 이거! 올온! AI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융합되는 세상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디바이스, 인프라뿐만 아니라 유통, 금융, 헬스케어, 뷰티, 그리고 브랜딩 영역까지 역대 가장 다양한 영역의 연설자가 나선다고 합니다. 올해는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세계적인 뮤지션 윌.i.am도 전시장을 찾아 열기를 더할 예정이죠. 특히 한국은 올해 CES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을 제치고 13개의 가장 많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죠. 한 단계 낮은 혁신상 역시 한국 기업이 전체 310개 중 절반 가까이나 차지했거든요. 대기업 중에서는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앱으로 제어하는 삼성의 스마트띵 스마트홈 시스템, LG전자의 차세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운영하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로드맵, SK의 AI 반도체 기반 환경인 메모리 센트릭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고
한국 스타트업 중에서도 AI 기반 마케팅 콘텐츠 창작 기술인 셀러 캔버스와 세계 최초 개인화 음식 제조기 잉크, 여권과 금융 관광 서비스를 통합한 모바일 패스포트 트립패스, 부분 손 절단 장애인용 로봇 손가락 만드로 마크 7D 등이 올해의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 CES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대공습. 아니 이러다 우리 일자리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생산형 AI 시장은 매년 42%의 성장을 거듭해 오는 2032년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역시 250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6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0%의 성장이 예상됐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래에는 두 가지 부류로 사람이 나뉘는데 바로 인공지능을 부리는 사람과 인공지능한테 부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당장 올해 내년에 또 무슨 변화가 생길지 예측이 도무지 막막한 상황.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나마 따라잡기 위해선 트렌드에 아주 민감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 CES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일 테고요. 강력한 새로운 기술 혁신의 물결은 불황기에 일어난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기점으로 4G와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기술 혁신이 일어났던 것처럼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선 또 어떤 기술 혁신이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